안녕하세요. 즐거운 심사청구입니다. 오늘은 행위급여 산정 지침 중 마취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 얘기했던 다른 항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진료 행위, 즉 습관을 만들어내는 항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나타낸 것들이고요. 첫 번째로 기본 진료료는 진찰료나 입원료 같은 것을 이야기했어요. 검사료에는 내시경, 초음파 등이 있었고요. 영상 진단에는 MRI, CT, 그리고 엑스레이 등이 있었습니다. 투약 및 조제료는 말 그대로 입원하거나 퇴원하거나 또 외래 환자에게 약을 조제해 주었을 때 산정할 수 있는 항목이었고요. 주사료는 약을 먹지 못하거나 아니면 검사 같은 데서 사용되는 주사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오늘은 6번째로 마취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마취료는 언제 산정할 수 있을까요? 환자가 마취 상태이어야 수술이 가능할 때, 통증이 너무 심한 환자들이나 아니면 신경 차단술 같은 경우에 마취료를 산정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산정 지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산을 크게 나누었어요. 세 가지로 나누었고, 첫 번째로 연령, 나이에 관한 가산, 그리고 시간에 관한 가산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먼저 볼게요. 자, 나이에 관한 가산, 연령 가산을 먼저 보면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었던 신생아 가산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대부분 만 1세 미만, 만 1세에서 6세 미만 이렇게 두 가지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마취료 같은 경우에는 연령에서 신생아와 만 70세 이상의 노인 가산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마취하는 데는 더 위험도가 따르기 때문에 마취료의 소정 점수를 산정하는 게 더 퍼센테이지가 어떤가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높죠.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차 병원급보다 조금 더 소정 점수를 많이 가산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두 번째로 시간 가산인데요. 야간이나 공휴일,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저녁 8시부터 이 길 9시까지를 이야기하고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해서 마취를 했을 경우에 가산할 수 있는 경우고요. 이때는 반드시 마취를 시작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또 야간이나 토요일, 공휴일에 어디에서 일반 병원이 아니라 의원과 치과 의원에서 외래 환자에게 마취를 시행한 경우에도 따로 가산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취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기타 가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기 이식이나 심폐체위 순환법 등등 이렇게 쭉 개두술, 중증 외상 환자 수술 마취 좀 위험한 수술들을 시행할 때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수술을 시행할 때는 가산을 붙일 수가 있다. 하지만 이때는 노인 가산과 중복은 안 된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해요. 또 다른 가산이 한 가지 있는데요. 미국 마취과 학회에서 신체 분류 상태를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거는 중증도 환자로 보면 되고요. 중증도 환자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당뇨병 조절이 어려운 당뇨병 환자도 중증도 환자에 해당이 돼요. 이런 환자를 수술할 때 마취를 했다면 위험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때도 다 별도의 가산을 붙일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가산이 되는 부분과 함께 또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수술 중에 갑자기 무슨 상황, 우발 사고가 생겼어요. 그럴 때는 산소호흡이나 응급적 인공호흡의 비용을 따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우발적인 사고 외의 처치 이외에는 산소호흡과 응급적 인공호흡 비용과 EKG 모니터링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취 중에 표면이나 침륜처럼 간단한 전달 마취는 소정 시술료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 산정할 수 없다. 또 마취 약제를 주사할 때 사용한
주사기나 주사침, 우리 주사료 할 때도 이런 일반적인 재료대에 대해서는 산정을 할 수 없었듯이 마취료 역시 마취 약제를 주사할 때 사용한 이런 재료대는 산정할 수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마취통증의학과 초빙료를 한번 볼게요. 마취통증의학과 초빙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병원에 마취과 전문의가 없어서 다른 병원에서 우리 병원으로 와서 마취를 해주는 거예요. 초빙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면허 종류와 면허 번호를 청구를 할 때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명날이나 마취 기록지를 반드시 비치하고 계셔야 하고요. 만약에 2가지 이상의 마취를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2가지 마취 방법 중에 소정 점수가 더 높은 것, 그것으로 산정을 해야 한다는 거. 그럼 마취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마취료는 크게 마취,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마취, 그 다음에 신경차단술, 신경파괴술, 치과 마취료 이렇게 나눠봤어요. 마취의 종류를 보면 전신을 마취하거나 부분을 마취하거나 있어요. 전신 마취 같은 경우에는 의식을 없이 마취를 시키는 거고, 부분 마취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는 부위만, 아주 큰 수술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또 방법에 따라서 정맥이 하거나 또 마스크를 쓰고 호흡을 통해서 하거나 척수를 마취하거나 경막계를 마취하는 등 이렇게 마취료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마취를 유지할 때는요. 1시간을 초과했을 때 15분마다 또 산정할 수 있는 소정 점수가 따로 나와 있어요. 이런 거 기억해 두셨다가 마취료 우리 병원에서 마취를 시행한다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째로 신경차단술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신경차단술료 같은 경우에는 마취나 이제 통증을 완화하거나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산정할 수 있어요. 이때는 가산이 모두 불가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가산, 시간가산 모두 불가하고요. 시간가산 같은 경우에는 응급한 상황에서는 가산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단술에 사용되는 약제는 실사용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아래 파괴술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된 약제는 산정이 불가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과 마취료는 이렇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마취료의 종류와 마취료의 산정 지침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마취료는 나이, 시간 가산이 있었고 또 특수한 수술에 따라서도 가산이 따로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취료의 종류와 마취가 유지되는 시간에 따라서도 또 따로 산정할 수 있는 소정 점수가 따로 나와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취료에 대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